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외 증시가 이집트 사태 영향으로 크게 흔들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206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6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오늘 52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석유화학주들은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을 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요, 지난해 11월 11일 옵션 쇼크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의 현물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의 수주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업종별로는 자동차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시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3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수의 하락폭만 놓고 따진다라면은 사실 하락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하락의 내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물에서만 7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매도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고 저번에도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매수로 결국 돌아서면서 상황을 호전시켰는데 오늘만큼 상당히 좀 매도가 강했다는 부분이 역시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매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끌고 왔던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그런 시장 주도주들을 매도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고 역시 이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상황 개선이 금방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일단은 중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투자 전략을 짜시거나 종목에 대한 대응을 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전기 전자 쪽에 특히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후장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석유 정제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만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아직까지도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을 무조건 단정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기왕이면 설 연휴 앞두고 주가가 계속 좀 상승을 해준다든지 흐름을 좀 좋게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 설 연휴 앞두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내일 또 연속으로 매도를 또 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반등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라면 내일도 매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은 실적보다는 수급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과거에 이제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꾸준하게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않게 기업들이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도 시장이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종목만 버텨나고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고 그 밖의 종목들은 실적이 좋더라도 급락을 한다든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수급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중장기 대응보다는 단기 대응이 아무래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했다가도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좀 다시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의 단기 대응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수급의 향방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이 이어집니다. 돌파 매매 기법을 통한 단기 투자 전략, 실전 분석으로 저평가 우량주만 공략한다.
현명한 아빠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었다라는 부분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원하는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이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샘플러스 시작하고 있는데요. 증권 전문가 방송입니다. 옆에 계신 최병권 전문가님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수익률까지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대응 전략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현대 미포조선을 살펴주셨는데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수정해 볼까요? 네, 일단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 내에서는 꽤 저평가 주식이었고 또 조선주 내 전반적인 상황이 계속 개선됐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가가 실적보다는 수급적인 요소에 더 많이 움직임이 보여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현대미포조선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약세를 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중기 추세를 깼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단기 추세를 좀 이탈시키면서 시장의 하락 흐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나는 중기적으로도 이 종목이 괜찮고 상황적으로도 결국은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니까 크게 한번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이라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실은 좀 나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고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좀 견디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위험 관리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주가가 다시 저점을 찍고 바닥을 치고 돌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새로 한번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안 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매도를 하는 만큼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투자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제 현명한 아빠의 이기는 투자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많이 소홀하게 생각을 하셨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상황적으로 많이 개선시키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던 것이 이 코스닥 소속 중소형 종목들입니다. 물론 중소형 종목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고 또 손실도 크게 줄 수 있고 또 수익이 났을 때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도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대형주들에 비해서 너무 못 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역시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이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물반 고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저평가된 주식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에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뒷걸음질치기 바빴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기세등등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이제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시라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때가 2009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네. 시장이 사실 좀 불안한 요소가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를 전후로 넘나드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2008년도 리만 브러스 사태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892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시도를 하고 또 다시 급락을 했다가 또 반등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장 흐름이 나오는 사이에 사실은 그때 비관론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또 나와가지고 뭐 종합주가 지수가 500포인트를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던 시점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종목의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누가 뭐래도 꾸준하게 저점 매수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 시점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달 고점을 넘어가면서 1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여기 화면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그 이전에 이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전자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학업종, 지금까지도 강세를 띠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선침해를 했고 그것이 결국 빛을 발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2년간 주식을 누적적으로 산 물량만 따진다면 40조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요. 지금 오늘 주식을 많이 팔고는 있지만은 그러한 매도 물량을 다 감당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사실 앞으로 매도 더 나올 것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기가 좀 이른 단계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시장이 초기 단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을 때 이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큰 수익 기회를 노리시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신고가를 가면서 상황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들자면은 지금 시장이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려고 해도 이게 뭐 신고가를 가면서 분위기가 좋긴 좋지만은 또 사야 될지 여기서 또 사야 될지 그리고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실제로 또 회의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의 신천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적으로는 전 고점의 저항을 받고 540포인트 근처에서 조정을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그림으로 보신다면은요. 자, 거래소와는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축소해 보면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폭락은 같이 했습니다. 폭락은 같이 하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반등은 절반 정도의 수준을 반등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대형주의 상승에 떠밀려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보였던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거는 코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450에서 550포인트 구간 내에서 박스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550포인트를 돌파하는 어떤 모멘텀만 찾는다라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15포인트 선까지는 주가가 아무것도 저항이 없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2009년도에 종합주가 지수가 걸어왔던 그런 상황과 굉장히 큰 유사한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래소 시장을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 단독으로만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 상태만 보여준다면은 코스닥 시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러한 내용을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2009년도에 IT 종목이라든지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화학업종의 주식을 매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보시면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그 제일 위칸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의 대응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기관이라든지 또 개인들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대응을 보시면은 뭔가 뚜렷하게 차이가 확실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우리 앵커님도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요. 외국인들은 작년 9월 달 정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계속 해왔고 매도를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치 그 2009년도에 시장이 5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외국인들이 꿋꿋하게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계속 해나가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바닥권에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의도는 뻔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형주를 팔고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주식을 대규모로 팔았지만은
외국인들의 코스닥 대응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도 역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많이 보고 있고 상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도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어떤 업종이 그러면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막연히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를 참 결정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이 안정성 면이나 종목의 덩치 면에서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 놓고 막 주식을 사기에는 뭔가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제일 많이 샀는가 요걸 판단하시면 금방 대응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자, 지금 제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매매 상위. 자, 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좀 크게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상위 종목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며칠간의 매매가 아니라 한 60일 정도의 네. 그 3개월 정도의 매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반도체를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주식을 샀습니다. 네. 사실 서울 반도체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LED 조명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역시 성장 산업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외국인들의 시각은 역시 LED라든지 이런 조명 산업에 대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LED 관련 종목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거기에서 실적을 꾸준하게 내놓는다면은 그 실제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한 10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특히 그것이 거래소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면 완전히 얘기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응을 한다라면은 지금 거래소가 상승했던 어떤 상승의 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폭,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한테 대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 서울 반도체가 어떤 진행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요거는 화면이 일봉인데 요걸 보셔서는 금방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확실히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사실 주가가 2008년도 연말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10년도 1월달, 작년 1월달부터는 주가가 자꾸만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옆으로 기기만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만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용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종목군이 좀 더 추가적인 성적을 내놓는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코스닥 종목들은 대형 거래소 종목의 그 하청 업체들, 그 다음에 부품 납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잘 못 가면은 이 밑에 코스닥 종목들도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숨통을 틔워주면서 막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부응을 하고 주가가 크게 뛴다면은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도 역시 SFA입니다. 이 종목 또한 역시 서울 반도체하고 비슷한 업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종목군입니다. 최근에 그 홈쇼핑 업체들의 성장성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CJ 오쇼핑뿐만 아니라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신규 등록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가 최근엔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계속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다음 메가스터디 멜파스 순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역시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그 바이오 관련해서 성장성을 역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한 경우에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인터넷 사업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간에 계속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매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멜파스를 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비록 좀 강하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상승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100만 원을 넘어갔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이 최근 하반기, 2010년도 하반기하고 2011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큰 상승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막연히 그냥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상승이 나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삼성전자의 상승의 배경에는 애플의 상승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플은 사실 작년에 아이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매출 신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엄청나게 큰 잭팟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폰이라는 성장이 결국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이 외국인들 뇌리에 박힌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모 제품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이제 대응마로 내놨는데, 요건 방송에서 언급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하신지는 겔자로 시작하는 그 제품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제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 때 크게 이게 좀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아이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탭입니다. 제가 제품명을 얘기를 하긴 좀 겔로 그렇죠. 시작하는 탭. 예, 겔로 시작하는 탭인데, 요 넓적한 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애플사에서 만들어낸 이 패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 내용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나,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품의 후속타는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잭팟을 한번 터뜨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에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외국인들의 예상이 있어요. 그럼 올 한 해도 결국은 거래소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 주춤주춤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강한 흐름을 간다라면은 결국은 앞으로 상장할 수 있는, 한 해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은 역시 스마트폰 관련해서 부품주라든지 그 관련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폰의 터치패드를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자, 지금 화면 주봉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7,500원 저점을 찍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35,000원대, 거의 한 2배 이상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대응을 보시면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청색으로 된 표시가 외국인들의 대응인데요. 화면이 조금 작게 보입니다.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실적보다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투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오른 것 때문에 크게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은 막연히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요, 그걸 갖다가 2009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저점에서 많은 IT 주식이나 자동차 주식을 대거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쓸어 담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긁어 모으면서 거기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인 주식 금액은 40조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추가로 얻은 금액, 수익금이 몇십조 원대를 넘을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사실은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주식을 사들 때는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가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는 시장에 참여를 못 하시다가, 최근에 자문형 랩에다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이유를 갖다 붙여도 실제로는 수익률이 제일 높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갖다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크게 2007년도에 실패했던 펀드에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자문형 랩에서 자금이 막 몰린다는 것은 결국 투자라는 것이 뒷북을 치는 형태로 많이 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응보다는 지금 시장의 사실상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대응할 때 이 패턴들을 잘 보신다라면은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될지가 대부분의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지금 그 시장은 폭락을 했지만은, 자, 지금 이 외국인들이 매매 상위를 보였던 이 종목군들, 자, 이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사실은 뭐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어가고 사실은 또 추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 코스닥 시장은 크게 한번 뜨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나가자면은 사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불확실한 요소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어떤 선두적인 외국인들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떤 쪽으로 내가 투자를 포커스를 맞춰가야 될 것이고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에 투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지가 답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런 주식을 사는데 엉뚱한 테마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대응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죠. 하여튼 뭐 제가 혼자만 너무 계속 뜨는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예, 좀 바톤을 좀 넘겨드리고 좀 쉬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예. 써나갈 기대주 코스닥 시장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 순간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가져오신 관심 종목 또한 코스닥 시장 쪽에서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코스닥 시장에서 제일 많이 티가 나는 종목군이 대부분 보면은 이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에 비해서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고 성적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디램값이 떨어지고 업황 자체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를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순 대형주만 올라갔습니다. 대형주만 올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대형주 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심해지니까 중소형주들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식으로 너무 소외됐던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돌면서 아니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바닥을 치고 돌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가 누렸던 그 3분기의 호황을 지금 연결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PSK인데요. 네. 이 PSK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도체 장비주의 하나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지 못하고 주봉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올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5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구간에서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결국은 그 실적이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 바닥을 치고 도는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결국 물꼬를 터줌으로써 이 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부품주들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요.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승이 굉장히 좋은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종목도 적어도 전고점을 넘어서 여기 이전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실적적인 면을 보셔도 종목이 상당히 좀 성장 가도에 달리고 있는 뭐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가 좀 축소돼가지고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것은 이제 4분기에 오히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는 지금 현재 8,200원 정도 선에서 뭐 약간 눌림을 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지금 차트에 나와 있죠. 차트에 보시면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000원 정도를 우선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9,000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이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시장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기준가를 요즘은 좀 철저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네. 장이 오늘 좀 강하게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종목이 이탈이 나와버리면 단기적으로 저기 밑에 하단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7,900원 정도 좀 짧게 손절 기준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가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PSK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가 8,200원, 목표가가 10,000원, 손절가가 7,900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최병권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챙겨봤고요.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코너,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 보내실 때는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아무래도 오늘 기아차 자동차주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기아차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요,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매도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종목을 질문하실 때 보면은 항상 보면은 매수가가 제일 고가권에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우리 투자자께서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높게 사신 거를 본인이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은 공략을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공략을 하실 수도 있고 수급이 더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잡으실 경우에는 만약에 종목이 이탈이 나오면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날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지금 분봉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분봉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이 조금 확대가 돼 버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주가가 크게 한번 이탈이 나오는 이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지표 추가를 해가지고 밑에 거래량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기아차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날 상당히 좀 강하게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립니다. 자, 지금 요거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깨고 내려가고 있고, 한번 깨고 내려간 주가가 그날 오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뭔가 강한 매도세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위험 관리를 바로 해주셨어야 돼요. 손실이 얼마가 됐든. 그래서 사실은 매수를 높게 하실 때는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었던 주가입니다만은 오늘 아초에 개파락을 크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강한 종목들은, 자,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찍어볼게요. LG 이노텍 같은 주식인데요.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어렵건 어쨌건 간에 이 종목군들은 최근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개파락을 강하게 했지만은 장중에 계속 매수가 장이 약하건 어쨌건 간에 확 들어오면서 땡겨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이 훨씬 더 강한 케이스가 되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앞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보다는 수급적인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셔라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수급이 나빠지는 케이스예요. 상황을 보시면 벌써 주식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위에선가 누군가 자꾸 찍어내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단기적으로 상황을 어렵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내일 주가가 강하게 반전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상황을 어렵게 가져가거나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적어도 주가가 반전이 나와서 이 개파락 같던 부분을 빨리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라면은 이 종목은 당분간 추가 약세를 더 탈 겁니다. 그럴 때는 결국 위험 관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저점에 가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기아차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데 수급적으로 붕괴를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조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8806님이 보내주신 기아차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4358님이 보내주신 코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5,400원에 사셨고요. 30% 비중 갖고 계신데요. 급등락을 했었던 종목이죠. 코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은 물려 계시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걸 15,400원에 사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주식이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큰 어떤 그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래 가치를 얘기하면서 뭐 수십조 원의 채굴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고점에서 거의 시가총액 1조 원 가까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주가가 분명히 무리수가 따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극복하고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주식을 샀다 치면은 그게 깨지면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팔아야 돼요. 깨지면은. 근데 이 주식을 그냥 방치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겠지 이렇게 대응하신 거예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기아차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자, 이 주식 좀 어려우시지만은 일단 반등 나오면 털어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은요, 이 주식은 올라왔던 지점 처음 이전 지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오늘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상한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12,000원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요 가격 근처에서 어쨌든 매도 대응을 꼭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요, 한전기술 살펴드릴게요. 23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전기술을요, 9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내일 당장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얘기가 네.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주식도 보면요. 사실 제가 오늘 진짜 긍정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하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주식도 9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을 찍고 돌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건 좋아요. 내용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저는 사실 이렇게 매수도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매수하신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걸 못 끊으니까 더 하락을 추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공교롭게도 거기서 하락과 맞물려 버리니까 지금 약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10% 이상의 손실을 보신 상태고 네. 연속 급락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입니다. 우선은 그냥 내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끊고 다르게 수급이 좀 더 강해지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전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손실을 좀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종목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7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솔 테크닉스를 보내주셨는데요. 6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입니다. 이제 곧 설인데요. 또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예. 네. 사실 이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한솔 LCD인데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추세가 좀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높게 고평가되면서 올라온 주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 주식을 끌고 온 매수 주체가 주식을 털어버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런 기업 내용하고는 별로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 6일, 작년 12월 6일 날 고점 정점을 찍고 기관들이 거기서부터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붉은색, 고동색인데요. 고동색으로 된 이 수급 상황이 나오는데 이 주식을 끌고 온 매매 주체가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주식을 털어버리고 팔게 되면 이 주식은 결국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호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고 그것이 결국은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주식이 반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일단 그네들은 반전하면 팔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 테크인 같은 주식도 전에부터 그렇게 팔아라 얘기를 드려도 안 파시고 버티시다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비록 반등은 나왔지만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결국은 이 종목도 기관들이 자꾸만 팔아치우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종목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 6만 원에서 6만 한 3천 원 정도 선이면은 반전 줄 때 정리를 하시고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약해도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걸로 교체를 하시면은 충분히 손해 만회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84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종목, 그 서원인텍 설명해 드릴게요. 서원인텍을 5,22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3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이나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셨나봐요. 예. 오늘 종목 상담 상당히 좀 갈수록 어렵습니다. 태산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참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점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날 거래 터지는 날 고점에서 따라잡으셨어요. 자, 제가 계속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수급을 따라서 공략을 강하게 가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주식을 살 때 묻지마식으로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묻지마식으로 사시버리면은 주식이 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은 바로 고꾸라져 버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잠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 상한가를 점 상한가 형태로 2번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을 하고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실 차바이오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황당한 진행들이 잘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거나 그 다음에 종목이 흐름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다든가 이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시장이 약하면은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시장하고 관련 없는 테마주, 급등주를 많이 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약할 때 더 급락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일 바로 갭상승 나오지 않으면은 네. 일단 위험하시더라도 끊으십시오. 끊어야 결국은 나중에 대응이 가능하니까 반등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손절매 대응 꼭 해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살펴드리겠습니다. 49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왜 이럴까요? 삼천리 자전거를 보내주셨는데요. 15,7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현재가가 9,250원이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투자자께서 결정적으로 실수하신 게 뭐냐면은, 자, 주식을 반등할 때 사신 건 좋아요. 하지만은, 자, 이 주식도 보시는 것처럼, 자,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완전 하향 추세죠.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타고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하극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배열이 되어 있는 주식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즉, 121선이 제일 밑에 있고, 61선, 2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게 보기에도 좋고 계급별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은 하극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계급이 낮은 게 더 위에 올라가 있고 계급이 높은 게 밑에 내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약세를 타기가 쉬워요. 근데 이 주식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락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요번에 최근에 반등이 잠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 투자자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이 급락했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넘어가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매도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욕심이 나서 접근을 하신 건 좋은데 그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 즉, 자, 지금 화면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떠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바로 개파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직행해버렸어요. 이런 케이스는 결국은 매수 의지가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이 나올 때든 상황이 좋아질 때든 무조건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여기서 추세선을 넘어가려니까, 즉 이 121선을 돌파를 하려니까 바로 대기 매도가 나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를 해버린다는 것은 결국 추세가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이 적자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에 뭔가 문제가 나온다면은 바로 상황이 180도 떨어져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한 9,500원에서 9,700원 정도 되면은 매도 대응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03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국 금융지주를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매수가랑 비중은 적지 않아 주셨고요.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주식은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종목 상담을 하면서 좀 기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주식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화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이 나오기도 쉽고 그 다음에 주가가 약세를 타도 그렇게까지 잘 안 빠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다만 이 주식도 이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발생한 이 고점, 자, 요 고점을 넘어가지를 못하면은 이 주식도 역시 약세를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라인을 못 넘어가고 가격적으로는 약 한 5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 밀려버린다든지 내일 추가 개파락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매도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쌍봉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일단은 아침에 플러스 출발하면서 바로 넘어가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개파락을 하면서 약세를 타면은 그때는 그냥 보유를 하지 마시고 일부 위험 관리 차원이라든지 해서 매도 대응을 좀 하시면서 대응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항공 살펴드리겠습니다. 60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한항공을 7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좀 짧게 하면서 네. 사실은 뭐 종목 상담을 상당히 오래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종목에 대한 오늘 시장이 크게 빠져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완전히 수렴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했는데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다시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단은 대한항공이 저평가됐고 상황이 좋으니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르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여기서 주식을 누군가 내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지금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서로 완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종목은 괜찮고 상황도 괜찮은데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고점 돌파를 쉽게 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또 급락을 해버리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그 가격적으로 7만원권에 오니까 거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시 오면은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긴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가격대 7만원권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는 바닥을 잡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왕의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특별하게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여유가 되신다면 한 7만 1,000원이나 한 7만원권 근처에서는 매수를 한번 더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을 최병권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민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고민 해결 되지 못했다, 상담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센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에서도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놀라운 수익률 그리고 상담까지 받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내일 화요일에는요, 이 설 연휴 앞두고 마지막 장인데요. 이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